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수석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량 기능 설명한 영상인데요. 해당 차량은 기아의 순수 전기차 EV6,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새롭게 라인업 추가해준 고성능 전기차 모델 EV6 GT입니다. 기아의 EV6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반영된 첫 번째 모델이었잖아요. 그리고 해당 차량인 EV6 GT는 고성능, 그 전기차도 첫 번째지만 고성능 전기차를 선보인 모델도 첫 번째 모델이 바로 EV6 GT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고 출력이 580몇 마력, 거의 600마력에 이르는, 그래서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라든지 기능들은 EV6 일반 모델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GT 전용 특화된 기능들을 몇 가지 추가를 해줬는데, 이번 영상은 특화 기능 먼저 살펴보고, 또 EV6 공통된 사항, 사용하면 좀 편리한 기능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동일하죠. 모양은 동일한데 여기 GT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변경하잖아요. EV6는 여기서 변경하면 이렇게 에코, 노멀, 스포츠, 요거는 일반 모델과 동일한데, 요 GT 요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GT라고 표시가 되고, 여기도 그 GT를 상징하는 야광색, 형광색, 그걸로 컬러가 변경이 됩니다. 대신 그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N 모델처럼 N 모드를 했을 때 이렇게 화려하게 싹 계기판의 디자인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서 보여주는 그런 효과는 없고요. 그냥 고정된 이 화면에서, 기본적인 이 화면에서 이렇게 GT만의 색깔이 더해진 그런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행 모드는 일반에서 지원하는 세 가지 모드 외에 GT 모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 일반 EV6 모델들은 여기서 이제 꾹 눌렀었나요? 이 드라이브 버튼을 꾹 눌렀을 때 이게 마이 드라이브로 빠지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GT 모델은 GT 버튼에다가 요거를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GT 모드, 그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떠요. 그래서 설정을 바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방금 화면 뜨는 요 부분이 혹시라도 안 뜨신다, 내 차량에는 안 보이신다, 일반 모델도 동일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차량 들어가게 되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 있어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 요거 체크박스 풀어 놓으셨으면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화면이 표시가 안 돼요. 드라이브 모드 바뀌어도 안 나오죠. 근데 여기를 이제 체크박스를 해놓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GT 모드 갔다가 마이 드라이브 모드 가면 설정할 수 있게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에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개별적으로 말 그대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세팅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스티어링은 세팅을 어떻게 할지. 대신 일반 EV6의 마이 드라이브 모드랑 다른 점은 스포츠 플러스라는 게 항목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모터도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서스펜션을 비롯해서 위에 항목들을 다 스포츠 플러스까지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체 자세 제어, 요거는 이제 노멀하고 스포츠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SC 끄는 그렇게까지 해서 마이 드라이브 세팅을 이쪽에서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세팅한, 개별적으로 세팅한 값을 바로 GT 모드, 그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불러올 수 있도록.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GT 모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스포츠 플러스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은 이렇게 화면 또 이쪽에 또 떠요, 중앙에. 그래서 이쪽에서 이 개별 세팅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따로 또 제공이 되고, 거기서 뭐 서킷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는데, 요번에 EV6 GT는 그런 항목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마이 드라이브나 세팅할 수 있고, 브레이크 모드가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EV6 GT에는. 근데 브레이크 모드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모드는 브레이크 담력, 그래서 편안한 운전에 최적화된 모드랑 스포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모드도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요거는 제가 제네시스 G90하고 요번에 아이오닉 6, 요 브레이크 모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브레이크 모드도 개별적으로 세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시트 되겠죠. 요 스포츠 시트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GT 모델은. 그래서 가죽하고요. 스웨이드 알칸테라라고 해야 될까요? 요 소재가 조합된 형태고, 아반떼에는 여기 이렇게 램프도 들어오고 했잖아요. 요번 GT는 그 램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GT를 상징하는 요 형광색, 야광색, 요 파이핑 라인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추가된 전용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운전석하고 보조석 이렇게 맞춰 들어가고요. 2열은 소재만 요 1열과 따랐습니다. 그래서 형태나 그런 거는 일반 EV6 GT랑 동일한 것 같아요. 시트는. 그리고 요 1열에 적용된 소재만 2열 시트에도 적용이 됐다. 그리고 이 1열의 운전석과 보조석 갖는 시트의 특징은 전동이 아닙니다. 전동이 아니고 다 수동 조작입니다.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그 등받이 각도라든지 앞뒤 이동 그런 부분들은 다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되는데요. 어차피 이 스포츠 시트는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머리 헤드레스트라든지 이런 게 다 고정 일체형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조정은 사실 필요가 없죠. 고정된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좀 조작할 수 있게. 요거는 전동해줬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수동을 지원해줘서 조금 더 스포티한, 그리고 예전에 그 달리는 차들에 있는 스포츠 버킷 시트 좀 연상해주기 위해서 이런 시트를 적용해주지 않았나. 대신 이 조작은 수동이잖아요. 근데 착자했을 때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기대했던 거,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몸을 지지하는 능력도 꽤 좋고요. 막상 착자를 하면 꽤 편한 포지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요 시트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도어 틈이라든지 헤드라이너 이쪽이 그 스웨이드 재질로 다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주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GT 레터링 새겨진 요거를 제외하고는 일반 모델과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V6 일반 모델도 있었죠. 웰컴 세레머니 이 라이트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GT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키 디자인은 이렇게 일반 모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GT라고 하나 이쪽에 이렇게 새겨줬어도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키 디자인도 일반 모델과 동일한. 그래서 자 오픈하면 차륵차륵 해서 이렇게 앞쪽에 좀 들어오는, 여기 뒤쪽도 세레머니 기능이 있어서요, 보여드릴게요. 뒤쪽은 이렇게 뭐 아이오닉 6 요번에 나온 그 세레머니 보다는 좀 덜 화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 도어 오픈하면 꽤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는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뭐 현재 배터리 양이라든지 주행 거리, 그리고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 이런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EV6랑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눌러주면 톱니바퀴, 그럼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충전 목표 배터리량 설정, 요거는 뭐냐면요, 급속 충전, 내가 급속 충전을 하는데 배터리 양을 몇 프로까지 충전하겠다는 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80%를 해놓게 되면 80% 충전되고 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100%를 해놓게 되면 당연히 100%에서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충전 양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완속 충전도 동일합니다. 이쪽에서 양을 조절해 놓으면 거기까지 충전이 되면 종료가 되는. 그래서 그 배터리 충전 양을 이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관리하고 세팅해 줄 수가 있고요.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라는 건 뭐 겨울철 기온이 낮을 때 배터리 온도 최적해 줘서 성능 유지해주는 그 기능입니다.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기능이니까 요거는 뭐 체크박스 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회생 제동 강도, 이거는 뭐 EV6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갖는 특성이죠. 제동을 하거나 탄력 주행할 때 남는 회생 제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 충전을 해주는, 그러니까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도 하지만 주행할 때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생 제동량을 이 패들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처럼 여기는 레벨 1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2가 되고 3이 되고, 숫자가 커질수록 회생 제동은 많이 거는 거고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회생 제동은 적게 거는. 그래서 배터리에 충전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수동으로도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동으로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을 오토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 그 회생제동의 강도를 강하게 할지 보통으로 할지 부드럽게 해줄지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 연동이라는 건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설정해 놓으면 그 경로 도로 상황에 따라서 회생제동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사용하실 분들은 요거 체크박스 해주시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충전 음성 안내라는 건 충전할 때 커넥터를 그 차에다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라고 안내 음성을 해줘요. 그때 그 안내 음성 멘트를 크게 들을지 중간으로 들을지 작게 할지 나는 아예 안 듣겠다. 요거를 각각 설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EV 관련해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은 여기 톱니바퀴 하시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 들어가면 여기도 또 EV 있죠. 여기서도 동일한 페이지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 그다음 운전자 보조 처음 나오는 거. 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기아는 이렇게 그래픽화 처리해줬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라든지 운전자 편의 보조 기능들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전하고 보던 거하고 동일하긴 해요. 대신 그래픽화 해줘서 어느 항목을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기 좋게 세팅해준 부분 괜찮고요. 타이머 누르면 시간 관련해서 뭐 동전 느리게 하든 반응 속도, 그리고 스피커 하면은 소리, 경고, 음량 같은 거를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좀 그래픽화 해줘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는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항목이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요거는 내연기관에서는 그 가상 사운드 스피커로 돌려주는, 그래서 엔진음하고 합성돼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분위기를, 달리는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그 기능이었잖아요. 전기차에서는 전기 모터 소리를 좀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현재는 끈 상태고요. 요걸 강하게 해놓으면 들리시나요? 이게 음성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처럼 이 소리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소리가 아니라 현재는 지금 다이나믹, 요거는 약간 내연기관 엔진 사운드랑 비슷한 소리를 내줘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전기 모터 소리를 좀 다르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게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요 EV6 할 때는 요거 꽤 사용을 했었어요. 약간 내연기관 느낌도 주고 또 달리는 자동차다 보니까. 그래서 요건 소리 한 번씩 들어보시고 세팅하고 그거를 보통으로 들을지 약하게 들을지 아니면 사용은 안 할지. 클러스터, 요거는 계기판 관련해서 할 수가 있는데 테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계기판의 디자인이 변합니다. 요건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해서 그래픽을 변환을 시켜주는데, 요거를 체크박스 풀면 테마를 각각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만약 테마 B를 했다, 이건 스포츠 모드에 제공되던 그 그래픽이잖아요. 근데 요걸 고정해 놓으면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도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그러니까 지정해 놓은 테마가 고정되는. 여기서 GT 모드를 바꾸더라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GT 모드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테마에서는 별도로 제공이 안 돼서 GT 차량은 그냥 드라이브 모드 연동에 맞춰갖고 타시면은 GT 그 야광색 테마를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 보면은 요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선택을 하게 되면 요건 전동 트렁크, 이거를 빠르게 열리게 할지 보통으로 열리게 할지 속도를 정할 수 있고요. 거기에 높이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열리게 할지 3단계, 2단계, 1단계. 이 그래픽으로 그 열리는 높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는 트렁크, 파워 게이트 그 전동 트렁크 열리는 열림 속도와 높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아래에 있는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차키 가지고 뒤쪽으로 가서 한 3초인가 4초 있으면 자동으로 오픈되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 사용하실 분은 체크, 그리고 사용 안 하실 분들은 체크박스 풀어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편의, 여기 보시면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EV6는 이쪽에 스마트폰 놓으면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 놓으셨는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 편의 들어가셔갖고 이게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지, 만약 체크박스가 풀어져 있으면 여기 스마트폰 놔도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체크박스 해주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이용할 수 있는. 이외에는 뭐 요즘 기아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조기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공조기 상태일 때는 뭐 바람의 크기라든지 온도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요걸 눌러주면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셋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단 갔다가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 보기에도 좋고 기능 조작하기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무광이에요. 그래서 지문도 잘 묻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전환은 뭐 바람개비라든지 요거라든지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다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뀌게 되면, 요거는 지금 공족이잖아요. 그럼 요거까지 바뀌어요. 이 터치 화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물리적 버튼까지. 이때는 이렇게 온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 기능 역할을 해주고요. 이거를 인풋으로 바꿔놓으면 요건 이제 볼륨이라든지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의 팁, 이쪽에서 보면 공족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족이 오프가 없습니다. 공족이 오프는 어떻게 하냐, 라디오 인포에서 인포테인먼트 오프 하듯이 그냥 요거 눌러주면 오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켜지고요. 공족이 온오프는 이쪽 올리 버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 모델도 스마트키 이용해서 원격으로 시동 걸고 차량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측면에 보면 요 맨 위쪽에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램프가 점등이 되고, 뭐 전기차이기 때문에 시동 거는 소리는 안 나고 그냥 윙 하는 소리. 이렇게 되면 이제 전원, 시동 전원은 켜졌고요. 그리고 여기 홀드 버튼 아래에 있는 화살표 위쪽으로 되어 있는 이 버튼 눌러주면 차량이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떼면 당연히 작업은 멈추고요. 다시 눌러주면 앞으로 이동하는 걸 계속 이어서 해주는, 그리고 그 화살표 위로 되어 있던 반대 아래에 있는 그 반대 화살표 되어 있는 이 버튼 눌러주면 차량은 뒤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스마트키 이용해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주고 차량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이 GT 모델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은 뭐 현재처럼 이렇게 주차 공간이 여유로울 때는 크게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 보조석죠. 이쪽은 이제 좀 도어 열고 타기가 애매하잖아요. 이쪽은 이렇게 차량을 충분히 이동시켜서 공간을 확보해 준 후에 그 다음에 도어를 오픈하고 타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차 키 이용해서 시동 걸고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도 가능합니다. 뭐 이 기능도 일반 모델도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적용이 되어 있는 항목이라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차량을 한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어, 원형 기어 레버 아래쪽으로 카메라 모양 되어 있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꾹 눌러주면 이렇게 주차 공간 탐색 중이라는 항목이 뜹니다.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요, 어라운드 뷰, 차량 주변 360도로 비출 수 있는, 그리고 뭐 차량 이렇게 하면 3D로도 이렇게 보여주는 카메라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었잖아요. 근데 방금 보여드린 대로 이거를 꾹 누르면 이렇게 주차 공간 탐색 중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 자, 여기 찾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아이오닉 6도 꽤 빨리 찾았는데 얘도 꽤 빨리 찾습니다. 대신 아이오닉 6처럼 어디다 세울지 뭐 이런 항목들은 표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원격 주차하고 스마트 주차 있는데, 원격 주차는 차량 외부에서 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스마트 주차는 차량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그 주차 두 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먼저 스마트 주차, 차 안에서 하는 그 보여드릴게요. 누르고 핸들에서 손 떼고 주차뷰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주차뷰 버튼은 요겁니다. 보여드렸던 대로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 변속도 알아서 하고 핸들도 돌립니다. 대신 이제 일반 내연기관하고 좀 다른 건 속도가 진짜 빨라요. 전기차는 이게 하는 과정이. 그래서 조금 약간 처음에는 무서운데 싶을 정도로 핸들도 돌려주고요. 페달 조작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도 됩니다. 여기 카메라 버튼 요것만 누르고 있으면 주차를 이렇게 알아서 스스로 해주는,
이렇게 하면 주차가 완료됐다고 뜨는데 뜬 것만 봐도 좀 불안합니다. 자, 내려서 보겠습니다. 주차를 하긴 했는데 삑딱하게 좀 했어요. 주차를 이쪽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간 지금처럼 뭐 공간이 많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꽤 조금 틀어졌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요거 가장 잘했던 건 G90.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아이오닉 6. 전기차는 상당히 딱 선 맞춰서 했는데 요거는 이전에 제가 EV6 보여드렸던 그 주차 시스템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 모델하고. 자, 이번에도 차량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 다음에는 요 버튼 요거로 이번에는 꽉 누르고 있겠습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주차 공간 탐색 중이라는 게 바로 뜨겠죠. 그럼 다시 출발. 찾았습니다. 요 찾는 거는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이전에는 꼭 원하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좀 돌았었는데 빨리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원격 주차 차량 외부에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고 기어를 피단 놓으면 이때는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 떼도 되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 키 가지고 도어를 닫고 하차해주십시오. 자, 시트벨트 풀고 키 가지고 내려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키 이용해서 시동 걸고 차량 앞뒤로 이동시켰던 건 이 화살표 방향에 구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주차는 화살표 방향에 구분 없습니다. 아무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찾았던 자리로 주차를 시작을 합니다. 버튼만 누르고 계시면 돼요. 차량 내부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가. 그래도 조금 삐딱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좋아. 좋아. 자, 이렇게 주차가 마무리된. 이번에도 이쪽 차선은 조금 물었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너무 좀 삐딱하게 되진 않았고, 물긴 물었어도 차량 외부에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래서 EV6에 적용된 원격 주차 보조 그리고 스마트 주차 기능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일반 EV6랑 동일합니다. 우선은 핸들 아이콘 된 핸들 버튼 눌러주면 바로 인식하고요. 이때는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는 일반 브랜드에서 적용하는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뭐 크루즈, 어댑티브 크루즈랑은 별개로 차선 유지만도 별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달만 이렇게 조작하고 핸들은 스스로 조향을 해주는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고요. 거기에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거 버튼 눌러주면 바로 활성화됩니다. 이 속도는 뭐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80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 앞차 거리 계산에서 지정해놓은 속도 내에서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 잡고 있지 않고 페달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이 설정했던 버튼 다시 누르거나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기능이 유지되는 반면,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여느 모델하고 다 동일해요. 일정 시간 이렇게 핸들 잡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핸들 잡으라는 알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잡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 이때는 경고 알려줘요. 이때도 잡지 않으면 기능이 해제되니까 이때는 살짝 핸들 고타해 주시면 또 기능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 차량 주변 다른 차량들도 보이죠. 이 말은 차선 변경도 스스로 해줄 수 있다는.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 넣어주면 인식하고 이때는 핸들 잡고 있지 않아도 차선 스스로 변경해주는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설정해 놓으면 앞차만 거리 계산해서 따라갔다고 하면, 현재 EV6에 들어간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앞뿐만 아니라 옆 그리고 후방까지 차량의 주변 360도를 감지해서 앞차가 해당 내가 주행하는 차선으로 좀 급하게 들어와도 대응력이 좀 더
신속해진, 민첩해진, 빨라진 한 단계 더 진화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의 전기차 EV6에 적용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기아의 고성능 전기차 EV6 GT에 적용된 기능 살펴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레드알핌이었습니다.